여러분들 추석이 왔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저번 편과 이어집니다. 철수는 일주일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복도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담았습니다.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녹음된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후견인 신청할 거야. 응, 변호사도 알아봤어. 생각보다 간단하대. 철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차 키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라디오도 틀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거리가 차창 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병원은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수는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기억력 검사 받으시는 거예요. 예. 검사는 1시간 걸렸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백에서 거꾸로 세기. 철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도형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도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그래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들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게 증명되면 그들의 계획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정아, 이번 주말에 올라올 수 있니?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토요일에 갈게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보여줄 게 있어. 혼자 와라. 토요일 오후 딸이 왔습니다. 철수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딸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관찰일지, 요양원 목록, 후견인 서류,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라. 딸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오빠와 형수가 만든 거야.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철수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복도에서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처리, 후견인, 재산 이전이라는 단어들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은정아,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매도 아니고. 딸은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빠가 정말 이런 짓을? 병원 검사도 받았어. 결과 나오면 내가 정상이라는 게 증명될 거야. 딸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철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아빠, 제가 지켜드릴게요. 변호사 알아볼게요. 고맙다, 은정아. 그날 밤 딸은 오빠 부부와 대면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방문을 조금 열고 들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은정아, 오해야. 우리는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녹음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동생,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도 가족 생각해서. 가족? 이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싸움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철수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인지 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또래 평균 이상이세요. 철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법적 조치 들어갈게요. 딸은 지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와 녹음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산 편취 시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만, 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를 고려해 보시죠. 따님께 아파트를 증여하시면 됩니다. 철수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오빠와 나눠야 해. 그 전에 내게 주고 싶다. 하지만, 은정아, 내가 나를 지켜줬어. 이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야.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증여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 예금 계좌도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증여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도곡동 아파트는 딸 이은정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철수는 예금을 인출해 딸 명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모든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했을 뿐이야. 은정이한테 다 주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계획이 있었잖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우리는 정말. 민수야. 철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지만 이제 가족은 아니야. 다음 주에 이 집을 나간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대구. 은정이네로.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자 준호는 방문 밖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아내의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철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강남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구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딸의 아파트는 20평형이었습니다. 철수에게는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창문으로는 앞산이 보였습니다. 첫날 저녁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지은아. 저녁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 얘기 들어줄래요? 그래, 말해봐. 지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메뉴까지. 철수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하며 가끔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방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빠, 글 쓰시려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철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의 이야기.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에 대하여. 글은 술술 나왔습니다. 도곡동 아파트에서의 일들, 들었던 대화들, 발견한 서류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담담하게 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앞산을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글을 썼습니다. 저녁이면 손녀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 안 가고 싶으세요? 아니, 여기가 좋아. 진짜요? 응, 진짜야. 손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철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야? 잘 지내세요?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한테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늦은 사과였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가족은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철수는 완성된 글을 읽어봤습니다.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글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함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앞산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에서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먹어요. 그래, 간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철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